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큰인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증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국은 도시개발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증인 김재식. 앉으셔서 도시개발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20 양국은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안을 2월에 확정하여 공란 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1, 2월 중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입니다. 시스템 등재 및 검수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종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춘도시 이미지 확립 사업입니다. 남면 용화 1 교차로 정강판을 6월 중에 완료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에 간 홍보 게시판 설치입니다. 금년 49개소를 포함해서 양국은 각 82개 마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정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4차선 확장 공사는 경찰서 국민공원 구간은 완료했으며 구 동신연립 옆 4차선 공사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앞에 4차선 공사하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객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4개소에 개설했으며 양국은 정립리 산림마트 뒤에 도시객도로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서 12월 중에 사업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녹지 1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청리소공원은 동절기 도래 등으로 해서 일부 사업을 내년도에 이어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급 도시객도로 차선 도생 및 노후 구간 재포장 사업과 남면 도시객도로 노후 구간 재포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중심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1차 구간이 양구 군청에서 비봉 초교, 양구 낚시 구간은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인 군청에서 송청리 회전교차로 구간은 신청서를 금년 8월 9일 날 한전에 제출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선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296명이 이용 신청하여 일일 평균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다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영하는 사업으로 1586회 34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통학택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BIS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의 그 실시간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농어촌 버스 13대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등 2개소에 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봉사단체는 그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 보조금 등 그 캠페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그 신호등주, 교통안전 표지판 등 7개 시설물과 노후 버스 승강장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 성심병원들의 신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차 시설 정비와 그 각 그 주차 부스에 선풍기 26대를 설치해서 주차 관련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영 주차장 그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를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그 규정 준수에 대한 안내와 정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미이행자 시정 촉구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26개 구간에 대해 차량과 무인 단속기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자 과태료는 1,671건을 부과해서 1,323건 징수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체증 구간 편방향 주정체 운영입니다. 그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의 원활한 그 교통 흐름을 위해서 그 평일과 그 휴일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그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주정차 등 2,48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운수 화물 운송업 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2017년 농업 그 재정 지원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11월 기준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양국은 그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도 그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그 남면 송울에 있는 에코라이브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그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그동안 부지 성토와 그 지하 매설물들을 부설했으며 현재 그 확정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 잔여 공사를 마치고 그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솔숲 연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금년에 그 솔숲 연결 교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리 샛들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 2015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했으며 그 상하수도 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과 노후주택 정비, 담장 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 참고로 강원도 및 전국 최초로 기공식 및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2 샛들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 담장 설치와 그 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60건, 하반기에 120건 등 28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 보죠? 유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 역점 시행 과제로 그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특히 마을 안길 이런데 한 3에서 4m 폭을 6m 이상 이런 곳으로 넓히는 게 마을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시행해서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을, 아스콘 포장 사업을 그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게 사업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확포장이라든가 이 사업을 이제 그 조사는 이제 그 기획실에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추진하고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현재 건의된 사업은 이제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게 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도로 3, 4m 폭으로 다니던 길을 그거를 뭐 6m 이상으로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서 뭐 경작 행위를 하든 뭐 소유권 문제든 이런 게 해결이 쉽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은 준비해 놨는데 기존의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써야 이제 뭐 그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중에 또 일부 그 농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또 아스콘 포장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올해 엄청 미진하게 된 것 같거든요. 혹시 올해 이 그 역점 시행 사업 확포장 말고 그냥 현 상태에서 그 농로 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확장 사업이 이제 올해 뭐 건의 건수도 없고 사실 사업상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부터는 어떤 계절적인 구분 없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차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지난주까지 현장 조사를 이제 기획실과 합동으로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제 물론 사업을 확정됩니다만은 최대한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그렇게 뭐 하려고 그 사업이 진행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뭐 그래도 하시려고 그 해당 과에 전화하면 다 현장에 나가 있고 열심히 하는 거는 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확장 사업으로 포장 이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현 상태에 있는 것을 현 상태에 있는 거에 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일대에는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또 농로 뭐 농사에 전념하는 지역은 시멘트 포장이 돼가지고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수건 사업을 하는데 농로 포장 수로관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현장에 이제 나갔을 때 지금 문제가 이제 기존에 뭐 한 3, 40년 동안 600mm 관으로 이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던 지역인데 계속 범람하고 넘치고 또 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더 넓은 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현장을 가면 기존에 뭐 3, 40년 동안 했던 똑같은 동일 규격으로 시공을 하려고 해가지고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마찰이 돼가지고 뭐 여기 지방의원한테까지 연락 오고 뭐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가서 지금 문제는 이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민원인도 만나긴 하지만 안 만나고 그냥 답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장하고 현장을 보는 것도 좀 뭐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고 현황만 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로관이 적은 규격으로 설치된 걸 적은 규격으로 동일하게 할 지역인지 그걸 뭐 더 넓은 관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인지는 현장에 나가면 거의 왜 이게 범람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mm 관으로 요구가 들어왔어도 현장에 우리가 뭐 기획실하고 해서 우리 주민수거 담당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일일이 확인할 때는 좀 더 넓은 규격으로 수로관이 설치돼야지 통상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별로 그냥 동일 규격으로 돼도 되겠지만 좀 더 크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또 범람하거나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가서 확인하실 때
또 그런 계획은 그렇게 600ml관으로 했어도 사업을 하려고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시정 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로 설치해 놓고 주민한테 싫은 소리 듣고 또 똑같은 범람이라든가 배수가 잘 안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예. 그 의원님 말씀에 그 말씀 상당히 저희가 그래서 그 금년에도 그 설계 이제 조사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그 규격이 좀 이제 규격과 실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시공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만약에 그 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게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또 실제 공사를 하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설계 변경도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나와서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정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 사업을 올해도 많이 실시했는데 혹시 그 내년에 뭐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판단이 됐나요? 저희가 그 앞서 그 업무 보고에서 또 이제 그 보고 자료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그 12월 중에 이제 1차 저희가 그 9월 달에 각 읍면에 이제 문서를 시행해서 조사를 이제 그 대상지를 그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이제 그 조사해 달라고 이제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또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읍면 전체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수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뭐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대상지가 이제 최종 확정돼야 정확한 이제 사업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몇 차례 의회에서도 발언했지만 이런 거 할 때 읍면에서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읍면을 수시로 그 뭐 이장회의부터 또 읍면에서 계속 활동하는 지역구 의원분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번에도 발언했듯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 정도까지는 의사를 물어봤거든요. 이런 접수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타당하냐, 또 혹시 더 필요한 지역이나 또 혹시 뭐 주민들로부터 그 여론이나 이런 게 수렴하신 부분이 있냐, 이런 거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접수받아서 또 사업을 반영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접수된 현황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이제 뭐냐면 해안면 우유 1, 2 지역에 본 의원이 올 봄에 한 100여 분의 서명서를 받아서 과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또 그 안전건설과 도로계도 찾아가서 민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뭐냐면 해안면 우유 1, 2 지역이 이제 직선도로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었고 뭐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에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고 또 마을에 가니 이제 이 도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윗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도로 횡단하는데 과속지역인 거죠. 엄청 과속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을 인제군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같은 거를 잘 해서 과속 방지 시설인 이제 좀 방지턱 같은 것도 설치한 지역도 꽤 있고 월악리를 비롯한 여러 구간에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주민청원서로 100여 분의 서명을 받은 걸 제출했는데 봄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 뭐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미끄럼 방지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가 아직도 안 돼 있고 이거 수차례 확인해도 뭐 이렇다한 답이 없어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그 도시개발과에서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거기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9월 19일 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했고, 그 도로는 이제 지방도 453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이제 양구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북부지소에 지정했다고 이제 통보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주민이 원하는 게 보호구역 지정했는데 지정 편말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쪽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슨 안내 간판이나 여기서부터는 서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안전시설물 표지판이나 이런 게 설치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설치 안 된 데다가 또 이런 방지턱,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5유 1, 2 지역이 그냥 직선도로라 그냥 100km, 80, 100km, 120km 막 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도 꽤 여러 명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도로는 좁고 이렇게 방어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또 약간 또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지역이라 또 차가 달려오는 것도 못 보고 또 사고도 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 주민 100여 분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한 서류를 방지턱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좌우측으로 마을 진입 한 50m, 한 30에서 50m 전이나 또 마을을 지나는 현리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또 이제 마을 들어오는 한 30m 전이나 이렇게 설치하면 좌우측에 좀 서행을 하고 그럴 텐데, 그 지역이 위험 구간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도로계에서도 안전건설과도 느끼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도 인정하는 상황인데, 일단 이 노인보호구역 심의가 통과돼가지고 9월 19일 통과돼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아직 좀 덜 된 그런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게 조치가 돼서 좀 마을에 홍보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아마 그쪽 도에서 이제 예산이 이제 책정이 안 돼서 내년 3월에 이제 설계해서 4월 중에 아마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이제 또 공사가 안 되니까 3월에 3, 4월요? 예,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제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녹지공원 주차장 문제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본 의원이 지난해 감사나 계속해서 이제 질의할 때 면소재지 인근 마을부터 시작해서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녹지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올 1년 동안 읍지역은 많이 여기 제가 현황은 받아봤지만 면지역에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지역에 혹시 그런 부분에 면소재지 주변부터 해서 그런 녹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장한 구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시개발과의 이제 도시기반 사업의 사업 구역의 영역이 이제 양급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데, 그러니까 시가지가 되겠고, 면은 이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준도시라고 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제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용화 청리 지구, 그다음에 해안면 같으면 5유 1, 2 지구 이런 5유 1, 2 지구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면 단위에는 남면에 지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청리 양구 주유소 뒤에 소공음이 주차장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이제 동절기 도래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창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방산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이제 옆에 장평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장평리에 지금 거기도 그저께까지 이제 포장 토요일 날 포장을 완료해서 거기도 사업을 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해안면은 5유 1에 거기에도 이제 녹지 주차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료에 받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나와 있고, 이렇게 매년 그래도 면 단위에도 기존에 이제 연 단위로 좀 사업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로 봤고, 남면도 용화 청일리 지역에 조성하지만 용화 1, 2 지역이 남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본 의원이 우리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진을 전송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화 1, 2 지역, 용화리 지역 그쪽도 마을 안에 일정 구간에 이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보면 차가 그냥 그 골목골목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하여튼 면 단위도 면 소재지 주변 마을부터 시작해서 좀 외곽으로 그 사업이 확장돼서 도로변이나 이런 그런데 주차가 돼서 사고 위험으로 또 가려서 또 그 횡단하다가 또 사고 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의로 우리 지금 남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양구주유소 방향으로 빠지는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거 한 것 관련해서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여기 남면 농기계 임대은행 옆 도시계획도로 414m 이게 12m 폭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계속 설치하고 계속 보완 올 1년 내내 아마 보완하다가 뭐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진입 일단 농업기술센터 방향에서 양구주유소로 나가다 보면 그 삼거리 땅 주유소 앞에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측 우측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가지고 차가 달려오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 정지선에 진입을 하면 좌우측에 차가 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거기 엄청 위험해서 사고 위험도 넣고 뭐 계속 그 앞에 뭐 주유소 사장님도 민원 넣고 주민들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사계 청소나 뭐 이런 사계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게 문제고 또 이 난간 그 인도에 있는 그 난간대 같은 게 차에 앉아서 보면 좌우측으로 또 그 인도로 뭐 차량이나 이런 게 못 올라오게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로변에 난간 같은 게 만들었는데 그게 또 그 가려가지고 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차로나 이런 데는 넓게 만들어서 차가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 차하고 또 양구에서 남면 그 삼거리로 가는 차량이 교행할 때 엄청나게 지금 그래도 많이 올해 엄청 보완을 해서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정도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이왕 어차피 뭐 하면서 미흡하면 또 보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비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이제 농업기술센터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서 이 남면 삼거리로 가는 그 길에 굴곡이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차가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커브길도 아니고 약간 구배를 많이 준 도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디 추가적으로 이게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주변 그 땅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지역은 이왕 만드는 거 그냥 그쪽으로 많이 다닐 수 있게 길을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회전 교차로에서 센터 앞에 회전 교차로에서 그 지금 그 로젠 택배 네. 거기까지 구간은 이제 저희가 그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이제 개설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로젠 택배 앞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용화 삼거리에서 양구 주유소 앞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또 안에 있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런 이제 시야가 이제 가린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 쪽에서 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좀 최대한 이제 안전 장치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 교차로에서 그 로젠 택배 구간이 이제 일부 그 직선이 아니고 일부 이제 좀 이렇게 꺾였다는 그 부분에 말씀했어도 거기도 저희가 도로를 좀 저희가 아마 이제 부지 협의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부지 확보된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좀 더 시설을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위험 구간이 양구주유소 앞에 그쪽인데 거기는 만약에 뭐 우리 안전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국도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뭐 가보셔서 많이 느껴서 보완이 그래도 많이 됐는데 더 그게 좀 그런 지금 나온 발언들을 의사를 그쪽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혜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보면 우리 도시지의 어떤 교통이나 환경 쪽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래도 양구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면회객들 또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체육인들이 많은 칭찬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본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 단속과 관련돼서 어젯밤에도 제가 보니까 주차 단속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야간에는 주차 단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부 구간도 단속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터미널 그쪽 방향. 예, 야간에도 저희가 이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지금 주차 단속 건수가 더 늘었습니까? 단속 비교는. 건수는 지금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심화원 앞에 거기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단속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죠? 저도 그게 어려운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20분 지나서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사실은 차들이 좀 잠깐씩 세우는 게 계속 수없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돈하고 뭐 차를 이제 이동 주차해달라고 차를 하지만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걸으면 주차장이 사실 좀 가까운데 조금만 더 걸으면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좀 이제 편리성 때문에 항상 이제 특히 이제 터미널 앞에 해서 저쪽 국민공원 구간 이런데 이제 저희가 시외버스가 이제 운행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거기도 좀 많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농어촌 버스 구간 저쪽 중앙철물서부터 저쪽 저 나가수 노래방 쪽에 거기가 이제 저희가 농어촌 버스 구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방향 주차제를 운행하고 주차 콘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거를 또 이제 뭐 무시하고 잠깐씩 되다 보니까 단속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분이니까 뭐 10분 정도 세우다가 차 하나 빠지면 또 다시 쓰면 어차피 그게 그냥 차가 계속 주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차 하나 빠지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돌다가 또 그쪽에 차를 세우고 그래서 20분에서 예를 들어 10분으로 또 줄인다고 하면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또 지장이 있을 거고 한번 지혜롭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단속의 묘미를 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양군청에서 쭉 가다 보면은 거기 우리 집 식당에서 지금 중립리 마을회관 예. 그 다음에 양구약구 그 골목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중립 마을회관 노인분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쪽에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계획이 지금 없는 건가요? 그쪽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뒷골목으로 분류돼서 거기는 뒷골목으로 들어가나요? 단속은 이제 그 구간 우리 집 식당에서 저기 양구약구 구간에는 다시 그쪽에는 단속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그냐면 지금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들이 양쪽에 서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 하셔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또 저기 업소에서는 자기들 집 앞에다가 또 차 못 세우게 또 삿갓을 갖다 세워놓고 그래서 그쪽에 뒷골목으로 된다 하면 주차를 못 한다고 하면 그래도 회관에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지금 양계 두 개 마을 어르신들이 낮에 가면 한 20명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교통
단속의 어떤 그 구간으로 좀 지정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 회관이 있어서 다 회관이 없다 하면 모르는데 그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불편하신데 되게 어렵게 지금 차들 중간중간 나오시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거기는 한번 지정을 할 필요도 있어요. 차량 교행이 어떤데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공감을 그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장에다 뭐 안 세우는 거 보고 본의원도 뭐 저는 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차량 세우는 게 양쪽에 세워서 교행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한번 그 구간도 한번 지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방법을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송청지구에 제가 저기 밤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다 보면 일단 그 주택이 있는 쪽에는 가로등이 들어와서 일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이쪽 주택이 지금 들어서지 않은 일부 구간들 이쪽 좀 무척 어두워가지고 가면은 어우 진짜 좀 섬뜩할 정도로 좀 그런데 그쪽에는 그 가로등을 좀 설치해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그쪽에 일부 이제 구가 어둡다는 그런 얘기도 예. 사실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저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일부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좀 꺼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주택이 이제 들어선 그쪽에 그 가로등이 이제 그 주택에 이제 비치고 여름철에 이제 뭐 이런 그 곤충류들이 이제 하니까 그 가로등을 꺼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이제 집 앞에가 밝아지니까 오히려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멸등으로 하면 안 될까요? 좀 사람 인식이 들어오게끔 해서 지나가면 들어왔다 꺼지게 센서등으로 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주택에서 싫어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는 데는 근데 그 방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가로등이 지금 없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CCTV가 있거나 차량용 우리 블랙박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그거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주택에서 꺼달라고 하는 건 일부 의견이 맞지만 저희들 방법 쪽에 봐서는 지금 가로등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식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인식이 안 되니까 어두워서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자동 전멸등을 해서 차량이나 지나갈 때는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정리 그 택지 쪽에 저 뒤쪽으로는 무척 어두워서 진짜 밤에는 걸어다니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좀 보니까. 어둡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좀 왜 그러냐면 그 송정리 쪽에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멸등으로 해서 인식을 해게끔 이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지중화 사업은 1차 이제 구간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2차적으로 할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차 요 하고 나면, 보고서에도 지금 담겨서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그 1차 구간은 이제 여기 군청에서 이 앞에 그 비봉초교 앞에 분수대 그다음에 군민공원이 1차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구간은 양구 군청에서 저쪽 송청리 회전교차로 구간 그게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구 군청에서 그래서 저쪽 송청리 이쪽으로 직선으로요? 예예. 지금 이쪽으로 양구군청에서 요 분수대 앞에 그다음에 돌아서? 국민공원 요거는 1차 구간에 이미 예, 예. 포함돼서 그 한전에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2차 구간은 저희가 지난 그 8월 달에 그 2차 구간에 대해서 그 한전에다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양구군청에서 송청리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예, 예, 아, 예. 예. 구간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그 사업 확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한전에서 확정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2차 그 구간은 제가 확인을 안 돼가지고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도로에 맨홀하고 우수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맨홀을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완충작용이 일부 이제 그 뭐 고무로 파킹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완충작용을 가끔 해놨는데 그 본이온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탁 치고 나가면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데서 이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맨홀 뚜껑이나 우리 우수관정 거기를 차량이 진행할 때는 소리가 무척 크게 들리거든요. 그게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한계인가?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이제 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완합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먼저도 예를 들어서 그 하리 쪽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별채 막국수 그 부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다시 이렇게 파가지고 다시 고를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저 몇 군데를 제가 이게 가다 느꼈는데 지금 여기 저기 우리 옛날 구보건소에서 저기 읍사무소에서 우수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번 다시 이제 그 보수를 했는데 거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경찰서 앞에 있는 그 맨홀 네. 거기도 어우 그 노인분들이 계속 놀라신다고 자다가 그 소리가 조용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밤에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방법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또 이제 뭐 제보도 신고도 받고 아니면 그런 저희가 건이 이제 들어오는 점검을- 게 있죠. 예, 점검을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 나가면서 이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는데 파손된 데는 저희가 이제 하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같은 경우에 제가 본연이 보면 이게 한번 설치를 할 때 좀 이게 강력한 좀 큰 거로 좀 이게 빔이라고 그러나 그걸 좀 강도가 센 거로 해서 좀 이게 처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꼭 이게 어떤 내려가서 또 다시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보면 사실 차량의 무게 때문에 예, 중장비라든가 이제 무거운 차량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지나갈 이길 때 만한 아무래도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빔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설치하고 나서 보면 벌써 휘어가지고 또다시 해야 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그 빔을 설치할 때는 좀 제대로 좀 하중을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본연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네.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 도시개발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구 시가지 도시가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일신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제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검토 결과 용역 결과를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농어촌 버스 단일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농촌 오지와 먼거리 마을 주민들의 어떤 교통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간편한 요금 체제로 어떤 운행 시간 단축이라든가 또 농어촌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시 지역은 물론 또 4개의 군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도 본위원이 농촌버스 단일 요금제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또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촌버스 단일 요금제 검토 용역을 준 결과를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수탁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업 지시는 이제 주된 골자는 저희가 지금 양구 읍을 제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 버스 요금 단일화를 이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가능하냐, 문제점이 있냐, 뭐 이런 거에 그래서 그 어떤 타당성에 대한 거를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과업 지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제가 그 강원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그 수탁 내역을 서치해 보니까 양구군의 뭐 다른 용역 연구소는 있는데 우리 그 요번에 그 지금 보고서에 있는 그 감사 자료에 있는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에 대한 수탁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책임 연구원이 누군지 또 이 강원연구원 그 홈페이지에 그 우리 본 그 용역에 대한 수탁 내용이 왜 게시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 연구원이라든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자료에 이 분석 종합이라고 이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분석 종합을 통해서 단일화 요금제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단일화 요금제 이제 그 연구원하고도 제가 몇 번 이제 그 면담을 했는데 그 단일화 요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 연구원의 이제 그 연구 결과고요.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그 현금 사용 비율이 이제 좀 카드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다가 높다. 이제 그게 조금 더 현실화 즉 카드 사용 비율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그 해야 돼야 그 현금 그 검증도 이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주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종합에 보면은 이 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에 있어서 지금 현금 사용이 높다. 버스 회사의 현금 수입에 대한 검증의 한계, 그 단일화 시행 시 버스 카드 이용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버스 요금 현금 수입에 대한 검증의 한계라고 하는 건.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카드도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되게 이제 그 현금을 버스 요금 현금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현금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그 1년 동안 이제 얼마큼 현금 수입을 했다 이제 하는데 그 현금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카드처럼 이렇게 그 자료로서 이제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명확치가 그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치가 않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지금 버스 단일 요금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용역 결과 지금 분석 종합에 대한 이 세 가지 여건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지금 그 뭐 현금 수입 검증의 한계로 인해서 운수업체가 이제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뭐 수요 증가가 3% 정도 된다. 그래서 보조금이 뭐 크게 이제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택시업계의 반발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단일화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버스 요금 단일 요금제가 어렵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용역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그 대부분 이 그 데이터가 그 지난해에 그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에서 그 검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그 수사화한 그런 어떤 용역 자료라고 저희 판단돼서 이제 질의하는 건데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인지 이 연구를 수행한 그렇다고 하면 책임 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양국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은 저희가 이제 매년
네네.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양구군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용역 업체를 통해서 매년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재정 지원을 좀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또 그 자료는 저희가 그 강원연구원에도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데이터는 신뢰를 하지만, 물론 그것은 뭐 작년도 저 재정 지원 연구 용역 우리가 돈 주고 한 거니까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을, 정책 판단을 우리가 이 자료를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 연구 용역을 가지고 우리 양구군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느냐, 또 책임 연구원이라든가 그 강원 연구원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그 수탁해서 제출한 이 연구 용역을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역 자료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양구군에서 강원연구원에 그 공식적으로 다 의뢰해서 이제 연구 수탁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 연구원도 책임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지원 그 연구 용역 자료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알기로는 데이터 이런 거 중심으로다가 어차피 거기 나오는 자료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활용했을 거고, 나머지 이제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여기 저희가 의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양구군에서 의뢰한 거고 또 공신력 있는 강원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신뢰하고. 강원연구원에서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는 오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세 가지가 사실 부정적인 단일 요금제의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 분석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버스 현금 수입에 대한 검증의 한계가 있다. 버스 요금 이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버스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교통 운임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단일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에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교통카드를 사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강원 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것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했다는 것이 저 납득이 안 가고요. 정말 단일 요금제 시행한 지역에 가서 확인만 해도 오히려 이 연구가 정말 탁상 연구고 이런 논리가 왜 나왔는지도 난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기존 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는 지자체에만 가서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통카드 사용을 원하고 있고 또 단일 요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일 요금제에 100원씩 할인을 해서 교통카드를 조기 정착한 사례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종합분석에 이용 수요가 3%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 3% 증가되는 게 나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용 수요를 증가하는 판단은 운수업체의 어떤 운영 실태라든가, 노선별로 교통량을 판단한다든가, 수요 증가가 있다고 하면 주민 설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이게 어떤 통계인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 감소에 대한 400만 원 이제 그 3% 증가에 대한 감소 그 통계 통계 그 분석에 대한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자료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전문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서 뭐 이제 주민들 설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그 면밀하게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용 수요가 증가되는 3%의 어떤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이게 판단되는 자료여야 되는데 혹시 제가 판단될 때는 어떤 그 지난해에 그 농어촌 버스 재정 그 지원 연구 용역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저희가 그 알기로는 그 재정 지원 연구 용역에서 나오는 자료가 그 1년 동안에 그 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양급은 이제 그 전체 요금이 이제 통일돼 있으니까 면 지역에서 이용 인원 현재까지 그 이용 인원을 제가 그 설명드린 그 이용 인원이 연간 이 정도 인원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다. 근데 그거만 나오잖아요. 이용하고 있다. 이제 아니, 그 자료를 활용했고 그럼 그 인원 중에서 만약에 여기 3%를 그 인원을 토대로 해서 더 3%가 증가된 여기 3%가 증가될 경우에 이제 한 4천 명 정도가 더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요금을 계산해 봤을 때 그 보조금 감소율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는 설명 들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면 지역의 이용 인원의 그 인원 현재까지 이용한 인원보다 3%가 증가했을 때 인원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국에 상당히 많은 그 지자체에서 이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제 시당이 7개 시와 또 강원도 4개 시가 우선 그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 업계하고 마찰이 일어난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는 택시까지도 이 대중교통 그 체계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버스 이용객이 대부분 농촌 지역의 노인분들입니다. 또 학생들입니다. 이 택시 승객하고 중복되거나 택시 승객을 흡수할 그런 계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 그 설문조사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아주 부실한 그런 용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택시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다, 반발이 예상된다 그랬는 게 난 막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8천여 그 농촌 지역에 국민들의 반발은 의식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혀 고려된 것이 이 용역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예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뭐 2억 3천 때문에 이 시책을 지금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죠. 아니면 이것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 견지는 그 2억 3,200이 그 금액의 어떤 그 규모보다도 현재 저희가 그 양구군에서 현재 그 재정 지원하는 게 한 6억 7천 좀 넘게 한 6억 8천 가까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원이 되죠. 지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되고 이거 하면 아마 9억 가까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적인 규모는 그 어떤 뭐 금액의 부담보다도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보는 이제 연구 결과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현금 사용 비율이 좀
이제 필요하다, 이제 투명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추세가 카드 사용 비율이 지금 계속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드 사용 비율이 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현금하고 카드하고 그 비율 자체가 바뀌면 좀 더 단일제 요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 사용은 이제 업계에서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이 단일화만 하면 쉽게 이걸 해결될 문제예요. 업계에서 자기들의 그 승객들의 버스 요금 그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래도 이건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억 3,200만 원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하는데, 저도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도시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서에만 하더라도 시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시가지 4차선 공사 예산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농촌 지역에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지역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또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군민들에게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책을, 사실 이런 중요한 시책을 물론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검토할 줄은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5천만 원 주는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문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충실한 용역이 안 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시책은 좀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어떤 우리 군의 시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좀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버스 단일 요금제는 군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용역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1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만 해도 가능하니까, 좀 이것을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주시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오지에 이렇게 어떤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주민들에게 이런 교통복지라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책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오지 지역이라든가 좀 먼 거리 이런 지역에 교통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다 어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걸? 일부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희망 택시가 이제 있고요. 희망 택시는 예. 그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용이. 사용이 이제 10가구 이상 이제 지역이고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이고 이제 그런 기본 전제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까지가 이제 그런 지침이었고 그 기준이 좀 완화돼서 자치단체에서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성격이? 이제 성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오지 지금 그거는 시내 이 농촌 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 한번 이것이 강원도에 11개 시군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양구군이 이런 어떤 개발 시책에는 적극적이면서 이 복지 시책, 보이지 않는 복지 시책에는 상당히 우리가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정책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톡 드리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여름에 사고 아닌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또 반사경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담당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노선 버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노선 때문에 좀 이렇게 그게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희망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호응도 좋지만 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에 좀 노선을 좀 이렇게 더 넣었으면 어떻던가 이런 바람입니다. 도천리에서 구암리로 해서 가는 예전에는 길이 없었지만 지금 길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도 해서 이제 노선을 좀 택시 운영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또 조금 이제 노인분들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짐을 좀 들고 가는 거리가 많으니까 잠깐 노선을 한 도선하고 해서 이제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도천리로 구암리 쪽으로 돌아서 나가면은 대원리 쪽으로도 빠지지만 구암리로 내려가는 게 있는 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노선을 좀 몇 군데 정류장을 좀 해서 좀 편히 다닐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희망 택시 요거는 예정된 돈 한도에 내에서만 하시는 거죠? 희망 택시는 저희가 이제 도비 군비해서 50%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래나 이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해진 돈에서만 하시는 버스 거죠? 요금에 해당 버스 요금만 본인이 이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 버스 요금만? 예. 그러니까 아니, 거기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한두에 지금 2억 7천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돈에 더 넘어서 손님이 더 많을 시에는 2억 7천을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더 예산 부담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 희망 택시도 그거는 이제 택시를 불러야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이 버스가 하루에 그러니까 많이는 못 다녀도 아침 저녁으로만 좀 이렇게 돌아도 또 필요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시장에 마음대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장 다시 검토하고요. 예.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후공리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부들이고 엄마들이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어떤 일부 또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손님도 하나도 안 타는데 왜 자꾸만 후공리를 들어가라 그러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후공리뿐이 아니라 여느 지역들이 안 들어가는데 택시도 가지만 또 이렇게 버스가 하루 두 번씩만 돌아준다면은 더 필요하게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회 이제 소감입니다. 예, 먼저 해서 후공리를 저희가 이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용 인원은 네. 극히 이제 저조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 또 자연치유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몰랐던 예. 분들도 또 계속 차가 이제 버스가 운행하는 걸 알면 이제 몰랐던 사람들 이제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사람은
승객은 없지만 계속 네, 이용을 글쎄 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없어서 또 그 기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 조금 이제 뭐라 그랬지 좀 미안한 감도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착이 되려면은 버스가 다녀야 그 이제 또 타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류장 버스, 시내버스, 농촌버스 정류장을 좀 더 확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균 의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군 부대 관련한 주민수건 사업이라든가 민원 접수 해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진입로라든가 뭐 이런 주차장 이런 데 좀 포장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방산에 신교대가 있는데 65연대 그 간부들이 사용하는 숙소 진입로 그쪽 부분하고 또 거기에 백두회관 65연대 회관이 있는데 아니, 백두회관이 아니고 그 방산회관이 있는데 방산회관 주차장 그런데 진입로랑 이런 데가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에 또 주차장이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길 그 송현일리 이장님이나 그 65연대 주임원사 이런 분들이 그 진입로 일부 구간하고 그 이 회관 마당 이런 데 아스콘 포장하면 면회객도 요새 신교대가 직접 위영제 시행되면서 방산에 한 6천 명 정도 입소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여기 남면 정리 63년대 있는데 63년대 진입로하고 그 진입로 좌우측 배수로 같은 게 그 한 1960, 70년대에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시멘트 발라서 만든 좀 모양이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수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군부대 우리 군간부가 그 뭐 일개 대대 한 300에서 350명 그리고 연대로 치면은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상당한 규모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 혹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부대 관련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건의 접수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 건의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는 저희가 그 마을하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그 6.25연대 그 입구도 이제 과거에 저희가 한 사례가 있고요.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 그 나머지 또 저희가 그 저쪽 그 양급 정림리 그 아파트 네, 그쪽에도 네. 저희가 이제 진입로. 올해 네. 이제 이쪽 저희 쪽으로 다 이제 저희 쪽에 직접 건의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 건의 받고 그런 거는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군부대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민군협력계가 주관한 우리 뭐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회의도 했었고 또 그런 간담회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통상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반기나 분기별로 하는 간담회 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군 간부들의 주소 이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지역 주민들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을 군에 관련한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 또 우리 대외 외부에서 와서 또 우리 군 부대 시설이나 아니면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 미관상도 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뭐 수로관 정비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좀 접수가 돼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채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65연대 지역 그쪽은 뭐 방산 신교대나 이런 부분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그쪽에 독신 숙소라든가 이런 분들 다 주소 이전해서 거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신경 써서 한번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또 송현일리 이장님, 김진우 이장님하고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민원 취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더 확인해서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그 로젠 택배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도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도로를? 노젠 택배에서 이쪽 그 농업기술센터 회전교차로까지가 좀 저희 도시계획도로. 그 계획돼 있던 도로예요?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진 도로입니까? 갑자기 만들어졌을 건데 저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농업기술센터가 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을 때 46번 국도하고 접촉도로 할 때 가변 차선이 없으면 허가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겠죠? 내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변 차선 해야지 그거 자꾸 손대서 안 된다고 처음에.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한 33년 했는데 글로 나가서 송우리로 꺾으려 그러면 차선을 한 번도 안 밟으려면 핸들 이쪽에 딱 붙어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농이 섞인 말로 하지만 건설과도 얘기해서라도 가변차선 만들어야지 안전하지. 절대 안전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국도변이니까 46번 국도변이니까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변차선 양쪽으로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 놓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